자, 3강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우리가 2강까지 뭐 했습니까? 2강에서 곱셈 공식을 외웠지? 외웠나? 하하하하하 외웠을까? 외워야 되는데 왜? 2강에서 곱셈 공식에 대해서 이해했다 하더라도 외우지 않았다라면 지금 하고 해야 되는 이 변형이라는 부분이 되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부분은 다항식의 곱셈에서 단순하게 전개를 할 때 곱셈 공식을 쓰면 편하다, 맞는 치트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다라는 상황이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자, 고등수학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냥 전개한 게 필요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제 그걸 갖고 막 뭔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사용법의 첫 번째가 변형이라는 거야. 있는 공식을 그냥 쓰지 말고 살짝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게 변형을 해봐. 그래서 뭔가 값을 만들어봐. 이런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공식을 있는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뜻인 거야. 아우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지 그치? 아니 공식도 10개나 되는데 또 변형을 해요? 근데 그 변형이 대단한 내용은 아니거든 원래는. 그러니까 그 원리만 알면 우리가 그 변형식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 그런데 시험 때 언제 그걸 만들었어? 외워서 바로 나와야지. 시간 되게 짧거든요. 저 고등학교 시험 시간이. 그래서 주어진 거는 우리가 앞에서 곱셈고시 했던 그 과정과 비슷해요. 1단계 외우셔야 돼요. 막 쓸 수 있게. 두 번째, 그걸 외울 때 단순하게 문자 A, B 이런 걸로 외우지 말고 그림으로 외우면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찬찬히 들어가 볼 건데 조금 많아요. 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갖다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딘가에 써놓고 갖고 다니시면서 외우는 걸 추천드려요. 포스트잇 좋습니다. 책상 앞에, 집에 있는 책상 앞에 써서 붙여놔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써놨네요. 문자로 외우는 것보다 그림으로 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네, 왜? A하고 B만 쓸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막 나올 테니까. 알겠지? 첫 번째.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어우, 선생님 갑자기 골머리 아파요. 아니요, 원리만 알면 아, 그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금방 이해돼. 뭔 말이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이거 했었지. A 플러스 B의 제곱, 완전 제곱식. 그죠? 자, 정경 뭐 나와? 다 알잖아.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야. 근데 목적이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란 식에 대한 형태가 원해. 그럼 뭐 할 거야? 이 식에서? 얘를 절로 이항시키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항시키면 뭐 나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되는 거야. 주어진 식을 이걸로 우리가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로. 선생님 근데 변형 왜 해요? 문제에서 이 A 플러스 B나 A, B에 대한 조건식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 놓고 얘를 구해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오면 쓰기가 편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그 변형식의 목적이 딴 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를 조건으로 탕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색다른 조건을 막 줘. 뭐 A 플러스 B가 몇이다? 뭐 AB 몇이다? 자, 계산해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공식밖에 몰라. 물론 여기다 넣어도 돼. 근데 식이 열나많이 복잡해지면 그때부터는 되게 힘들어지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쓸 수 있게끔 식을 변형해버리면 그러면 값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목적인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아,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2AB다. 근데 이것도 있잖아. 우리 배운 거. 뭐 있어?
a-b의 제곱. 저거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 그쵸? 내가 안 보이네? 그냥 글씨만 보세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뭐 하자? 요 마이너스 2ab를 이항시키면 똑같이 a-b의 제곱 더하기 2ab가 나온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다시 말해서 뭐야? 여기에 나올 번호로는 6번까지겠지만 좀 많아. 상당히 많거든. 그 모든 변형식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은 원래 전개식에서 곱셈 공식을 이용한 전개식에서 무언가를 이항시켜서 만든 식이라는 거야. 전부 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만 이해하면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까먹었어. 만들면 돼. 이게 전개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이항시켜 만든 거구나. 그렇게 만든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한번 궁금하시면 그 1번부터 6번까지에 있는 원래 전개식을 한번 쫙 써놓고 한번 이항시켜서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럼 원리가 눈에 확 보이거든? 그럼 금방 외워진다. 물론 귀찮지. 하지만 그 귀찮음을 넘어서면 정말 빨리 이해하고 빨리 외울 수 있어. 한 번만 귀찮으면 돼. 알아요? 그래서 다음의 내용들은 전부 다 그 내용인 거야. 근데 왜 그림으로 외운다라고 여기 써놨을까? 솔직히 전개식에서는 꼭 그림으로 안 해도 상관없거든. 근데요, 여기 변형식은 그림으로 외우는 게 확실히 좋을 거야. 왜냐면 되게 복잡하거든, 식 자체가. 왜? 벌써 이것만 딱 봐도 뭐야 이거? 복잡해. 뭐 연락 복잡해. 많이 복잡해. 뭐예요, 쌤 이거는? 갑자기 바뀌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되게 복잡하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면 자, 네모 제곱 더하기 세모 제곱은 네모 더하기 세모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네모 세모야. 또는 네모 빼기 세모의 제곱 더하기 2 네모 세모야 라고 외운다라면 되게 편해져. 왜? 얘는요, 여기도 a, b 넣으면 되고요. 이거는 x하고 x분의 1 넣으면 되는 거거든. 그럼 갖다 채워넣어서 쓰기만 하면 돼. 되게 간단해지죠. 그래서 그림으로 외우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이 뜻인 거야. 물론 이것도 뭐야? 이것도 얘처럼 무언가 전개해서 뭘 전개했겠어? 요거 전개한 식과 요거 전개한 식 가지고 이항시켜서 표현해서 만든 거라는 거지. 돼요? 다음 것이.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이 그림으로 외우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걸 다 따로따로 외운다고? 아이고, 힘들걸. 힘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써보셔야 돼요. 한번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교재 만들면서 저 그림을 한번 써줄까 하고 있다가 내가 설명하면서 직접 한번 써서 보여주려고 내가 교재에는 안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고 한번 써보시고 그림으로 한번 전환시켜 보시고 한번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귀찮겠지만 그 옆에다가 그림으로 한번 쫙 해서 네모 세모 쫙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완전 제곱식에 대한 변형식입니다. 완전 제곱식에 대한 변형식. 돼요? 근데 완전 제곱식에 대한 변형식 또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 한 걸까? 요거는 얘랑 얘를 묶어서 만든 거야. 요거 플러스 2ab 넘기면 요식 되고 마이너스 2ab 1로 이항시키면 이식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든 식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각각의 식을 적용시켜서 문제 풀 때 쓰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변형식들은 각각의 어떤 그 곱셈 공식을 통한 전개식에서 출발해서 그 자체에서 무언가 어떤 특정 대상물들을 이항시켜서 만든 거야. 그리고 변형식끼리도 이항적 개념 써서 또 만들 수 있는 거고.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 이런 내용들. 자, 또 뭐 있을까요? 자, 세 번째. 맞아요. 이것도야. 이것도 뭐야? 요거 두 개 가지고 만든 거야. 요거 두 개 가지고. 요거 두 개 가지고. 이항시키고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면 이식되는 거야.
되겠어? 자, 이번엔 세 번째. 자, 이거 뭡니까? 아, 이거 그거네. 얘는 또 이거네. 보니까 이거 원래 뭐 어떤 식을 갖다 정리한 거였겠어? 요거 전개식 가지고 만든 거야. 쌤, 근데 이거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거 뭐예요, 쌤? 저게 뭐냐면,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요, a 세제곱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지.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절로 이항시킬 거거든. 근데 잘 보시면,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아주 단순한 인수분해 배웠기 때문에 여기다 적용시킬 거야. 어떤 인수분해? 그냥 똑같은 숫자나 문자, 즉 공통 인수를 괄호치고 뽑자. 가장 간단한. 그래서 3 있고 A 있고 B 써서 3AB를 끄집어내면 여기 A 플러스 B 되겠지. 얘를 이항시킨 거야. 그러면 저것이 나오죠. 이렇게 만든 거야. 형태가. 되겠습니까?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암기죠. 여러분들이 외워서 얼마나 잘 갖다 쓰는가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네 번째도 똑같아. 마찬가지야. 똑같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뭐 하자? 그림으로 외우자. 네모 세제곱 더하기 세모 세제곱. 그럼 똑같이 외울 수 있어. 형태를. 네모 세제곱 더하기 세모 세제곱. 얘는 네모 세제곱 빼기 세모 세제곱.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나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솔직히 인수분해보다 이 변형식을 훨씬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 별표 중에 별표입니다. 물론 다 중요한데 아시겠죠? 그래서 잘 봐보세요. 외우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이것도 볼까요? 좀 느낌 오지 않아? 이거는 얘를 전개해서 만드신가 보다. 맞아요. 이거 전개한 식에서 이 부분 이항시켜 놓은 거야, 지금. 되겠죠? 네 번째. 근데 요거 응용이 좀 많습니다. 4제곱이요? 이게 뭐예요? 마찬가지야. 요거 전개한 거 가지고 만든 변형식. 뭐 이거만 있겠어? 얘도 있어. 우와! 이거 전개해서 나온 식 또 이항해서 만든 식. 예전에는 요 두 개의 식을 갖다 공식에 집어넣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좀 집어넣어. 왜? 자꾸 써먹거든, 학교에서. 안타깝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외우라고 시켜, 요즘은. 예전에는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외우라고 시키지 않았었거든? 근데 요즘은 시켜. 외우세요라고. 어쩔 수 없습니다. 되죠? 자, 다음 5번째. 자, 이건 씌울게요. 으쌰. 자, 이걸 수 있어. 딱 봤을 때, 뭐야, 이건? 딱 보이지, 벌써? 선생님, 근데 이거는 변형식으로 하기엔 되게 그러네요? 그치? 요거 전개한 식에서 얘만 지금 이해시킨 거야, 요것만. 이거 되게 단순하죠? 근데 아까 우리가, 그랬다. 2강에서 말씀드렸을 때 뭐였습니까? 요 식은 되게 한정적으로 쓴다. 특별한 문제만 쓴다. 그래서 솔직히 이 5번 같은 경우는 좀 그래. 외우라고 시키는데 문제 다양하게 쓰진 않아. 거기 좀 짜증나긴 하지만. 자, 6번째. 어머, 이거 뭐예요, 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많이 갖다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정도 조금 알아두시면 조금 편리할 것 같긴 해. 과정도 알아두면. 그래서 요것만 과정을 봐볼게요. 이거는 약간 변형이라 얘는 완전 이거는 뭘 전개한 건데? 이거 없어. 얘는 완전 변형시킨 거야. 6번은. 그래서 어떻게 만든 건지 쟤는 한번 봐두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예전에 한 7년 전인가? 요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걸 서술형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좀 특이해. 근데 요즘은 아예 그냥 갖다 쓰지. 자, 뭐 할 거냐? 주어진 식에다가 이렇게 써도 될까요, 이걸?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놓고 앞에 2분의 1 땅 붙여도 되지. 어차피 이거 전개하면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근데 왜 이렇게 그냥 봐봐. 만드는 거야.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 뿐인 거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해 금방 돼. 했잖아 여기까지. 자 그럼 뭐가 될까? 2분의 1에 자 주어진 걸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b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ca 더하기 a제곱이라 쓰셔도 될까요? 요거 2a제곱을 a제곱 a제곱 2b제곱을 b제곱 b제곱 2c제곱을 c제곱 c제곱 그리고 얘네들을 사이에 다 껴넣었어. 보이십니까? 그럼 뭐가 보일까요? 아직 우리가 여기서 인수분해 과정은 아직 안 들어갔지만 기본적인 인수분해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보시면 요거 따로 묶고 요거 따로 묶고 요거 따로 묶으면 얘들 전부 다 완전 제곱식이야. 그치? 그래서 나온 거야.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 제곱이라고 변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런 원리야. 그래서 6번은 진짜 변형이야. 5번까지는 원래 있던 곱셈 공식을 이용한 전개식에서 그냥 이항시켜 만든 거지만 6번은 진짜 변형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외워야 됩니다.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기는 1번부터 6번까지는 뭐 특별하진 않아. 그냥 이거구나. 근데요, 어디다 갖다 써요? 그치, 그게 중요한 거야. 어디다 갖다가 어떻게 써요? 그게 중요한 거야. 문제 유형이 되게 많아. 연습 정말 많이 해야 돼. 시험에 무조건 나와.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한 시험 문제 만약에 안 나오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피자 쏩니다. 한 판씩. 대신에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한 판씩 써야 돼. 하하하하하. 알겠지?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에 대한 용도가 문제인 거지. 어떻게 갖다 써야 될 것인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것들을 전부 다 예제 문제로 한 번씩 저렇게 갖다 쓰는 거구나. 저때 쓰는 거구나.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예, 단순히 막 전개 이게 아니라 저것에서 저렇게 조건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값거리면 이런 방식을 써야겠구나.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여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멈춤해놓고 여러분들이 먼저 풀기는 조금 그럴 거야.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자, 첫 번째. 자, 조건입니다. x 더하기 y는 3이라는 조건이 있고 xy는 마이너스 2라는 조건이 있어. 선생님 숫자 찾아요? 아니요. 찾을 필요 없어요. 저걸 갖고 1번, 2번, 3번의 값들을 계산을 해보래. 선생님 계산을 하면 이거 만족하는 x과 y 값 찾아야죠. 더해서 3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였으면 뭐가 나올 텐데 이게 마이너스 1이라서 이거 못 찾을걸? 이거 찾는 건 나중에 연립방정식에 다시 배울 거야. 그러면 저거 어떻게 계산해요? 공식 써서. 어떻게? 자, 옆에 페이지에 14페이지 보시면서 한번 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렇게 바꿔 써줄 수 있지, 변형이. 뭐?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또는 x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 쓸 수 있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잘 봐봐. 쌤 이거 얘 써도 되겠네요? 왜? 여기에 x 플러스 y 있고 여기 xy 있으니까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일단 넣으면 돼. 여기다가 3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면 돼. 그럼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써서 저거 갖고 하려고 이 공식 쓰는 거야.
이거 일일이 풀어서 x값, y값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이해되겠어? 그래서 병행식 쓰는 거야. 그럼 금방 나오잖아. 뭐야? x 플러스 y 제곱, 3의 제곱. 9구나. xy에 마이너스 2 넣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4구나. 다 13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면 2번은요? x 마이너스 y 제곱은요? 자, 잘 봐. 여기 있네. 근데 이걸 어떻게 써도 돼? 지금 조건이 얘가 나온 상태니까 이거를 쓸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하자? 요식과 이건데. 왜? 이거 어차피 같은 식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여기는 2xy를 절로 넘기면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뭐 되겠어? x 마이너스 y 제곱은 뭐 됩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y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넣으면 되겠네. 요거 대신에 3 넣고 xy 대신에 마이너스 2 넣고 그럼 계산 3제곱해서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8 17 나오지. 이렇게 될까요? 자,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어떤 용도인지 조금 보여? 좀 보일까? 보이면 좋고. 그러면 세 번째도 마찬가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자, 아직 외운 게 아니니까 옆에 페이지에 있는 공식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생겼어? 쟤는 변형하면 x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3xy에 x 플러스 y를 곱한 거다. 나 잘 외우지? 하하.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야. 계속 외웠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y에 3 넣을 거고 xy에다가 마이너스 2 넣을 거니까 계산하면 3세제곱 27 마이너스 2 넣어서 6 곱하기 3 그러면 27 더하기 18 45 나오겠죠. 다음처럼 이렇게 연산해서 써먹으라고 공식을 외워서 적용시킨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일이 우리가 만든다라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치? 외우셔야 돼요. 외워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게 최선이다. 알겠죠? 오케이? 자, 예제 11번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식들도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한번 다시 한번 좀 볼 거야. 자, 예제 12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해되시면 한번 예제 12번부터는 한번 우선 멈춤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먼저 한번 손 대고 나서 강의 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자, 12번. A 플러스 B 플러스 C 조건이 있고 A, B, B, C, CA 조건이 있고 A, B, C 조건이 있어. 그럴 때 1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외웠다라면 얘가 나올걸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얘 나올걸? 이렇게 나올걸? 돼요? 그럼 넣으면 되겠네? 다 있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니까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B, BC, CA 더한 거 1 어이구 16 빼기 답 14 간단하지? 저 조건을 통째로 넣어서 쓸 수 있는 식을 만든 거야. 우리가 값을 저기서 A가 몇이고 B가 몇이고 C가 몇이고 안 구합니다. 되겠어? 그럼 두 번째는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그러면 우리는 몇 봉씩 쓰면 돼? 5봉씩 쓰면 되겠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에 더하기 3ABC 되나요? 자, 잘 봅시다. 되게 복잡해요. 그럼 잘 보시면 요거는 4예요. 자, 이거는요. 여기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번에서 구해놨네. 14라고.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요. 1번 문제가 없이 2번만 딱 나오면 이거 우리가 찾아야 돼요? 네. 하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얘는요? 자, 요거는 이렇게 괄호를 묶으시면 이거 플러스 바뀌지 않나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얘는 몇입니까? 1이에요. 1. 그 다음에 A, B, C는 마이너스 U라고 나왔죠.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계산만 하면 돼. 자, 4 곱하기. 뭐야? 14 빼기 1.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8. 14 빼기 1이면 13이니까 13 곱하기 4 하면 52. 빼기 18. 그러면 몇이야? 34이 나오겠지. 자, 12번 여러분 문제. 좀 복잡해졌지? 살짝? 근데 어떻게 보면 공식을 있는 그대로 탕 갖다 쓸 거니까. 물론 이 세 번째에서는, 이 두 번째 문제에서는 첫 번째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우리가 모른다라면 직접 만들어내서 풀어야 되는 약간 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될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 문제.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은 13번 가겠습니다. 자, 13번. 자, 이번엔, 어휴, 복잡해라. 뭐야, 이거? 자, x-y라는 조건이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 조건이 있는데, 자, x세제곱 빼기 y세제곱. 우선, 우리가 구할 게 지금 얘니까, 얘부터 다시 한번 변형식을 써서 나타내 봅시다. 자, 지금 앞에서 11번, 12번 전부 다 변형이라는 개념 이해되겠지? 그치? 자,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그럼 어떻게 된다? x-y의 세제곱 더하기 3xy의 x-y다. 그래서 딱 봤더니 아, x-y는 2라는 조건식이 있으니까 넣으면 된다. 그런데 쌤 근데 xy 없어요. 없네요. 어떻게 해요, 쌤? 찾아야지. 찾아야지.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못 쓰면 조건 자체를 또 변형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찾아야 돼. xy 찾아야 돼. 어디서? 자, 이거 잘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라.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야. 요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 또는 x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xy 둘 중에 하나 써야 돼. 자, 어떤 식을 쓸 것 같아요? 자, 잘 봐봐. 내 눈 보지 말고 조건 봐야지. 어떤 조건이 있길래 딱 보면 아, 쌤 이거 써야겠네요. 왜? x 마이너스 y가 있으니까 얘를 써야 이거 xy 값 구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게 8. 이거 말고 얘를 써야지. 선택하셔야 돼요. 조건이 뭐가 주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몇이야? 이거 2야. 2 넣으면 돼. 되겠어? 그래서 계산하면 4 더하기 2xy는 8이니까 2xy는 4네요? 그럼 xy 몇이야? 2야.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야 돼. 귀찮지? 어쩔 수 없다. 귀찮음을 충분히 극복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귀찮음에 굴복하면 수학은 끝나는 거야. 수학은 어쩔 수 없어. 자, 그럼 계산은 뭐 되겠어? 2의 8 세제곱 8. 쟤는 3하고 2하고 2 곱할 거니까 12. 답은 20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되겠습니까? 뭐야, 잘 봐봐. 우리는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부족한 게 있어서 조건 가지고 만들어서 적용시켰어. 이런 과정들. 고등수학에 있던 거 되게 많아. 자, 이걸 풀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해. 그럼 알아서 우리가 찾아야 돼.
문제 잘 읽어서 잘 분석해서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이런 상호 관계적인 문제가 되게 많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은요. 예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14번. 자, 이쯤 되면 벌써 이제 여러분들, 와, 이거 워크북 봐가지고 빨리 연습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 거야. 그치? 그냥 예제 문제만 하면 딱 봐가지고 되고, 이게 아니야. 워크북 빨리 연습해가지고 빨리 내 거를 만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아무짝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자, 14번. 이게 뭐야, 쌤, 이게? 아우,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x제곱 빼기 3x 빼기는 0. 저 풀어요, 쌤? 풀려? 인수분해 돼? 쌤, 근해 공식 쓰면?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근해 공식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정말 진짜 한 100에 한 문제 정도? 한 1000에 한 문제 정도? 그것 빼고는 이 생각해야 돼. 만약에 내가 근해 공식을 쓰고 있다? 뭔가 이상한 거야. 의심해 봐야 돼. 그 정도로 근해 공식 쓸 일이 없어. 그러면 우선은 얘는 조건이니까 냅두고 어떻게 갖다 쓸지는 우리가 풀 걸 분석을 해봐야지. x세제곱 빼기 x세제곱분의 1이야. 자, 뭡니까?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뭐였습니까? 세모 세제곱 빼기 네모 세제곱 빼기 세모 세제곱은 뭐였어 아까? 네모 빼기 세모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네모 세모의 네모 빼기 세모였잖아. 변형식이. 그쵸? 그래서 요다가 x 넣고 여기다가 x분의 1 넣은 거야.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넣은 거야. 어머, 약분되네. 그쵸? 그래서 뭔식 나온다? x-x분의 1 세제곱 더하기 3. 요거 약분돼서 1이에요. 그래서 x 빼기 x분의 1이 남아. 그럼 딱 봐도 뭐야? 얘만 찾으면 되겠네. x 빼기 x분의 1을 어디서? 조건에서. 자, 저기 써있는 x제곱 빼기 3x 빼기 1은 0이라는 식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x 빼기 x분의 1이라는 조건을 만들어낼 거야. 어떻게 만들 거야? 이거 중학교 3학년 때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잘 봐봐. 어떻게 만들지? 근거해야 되나? 근데 이거 왜 분수면 한번 나눠볼까? 용기를 갖고 한번 나눠보자. 아니면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방법 풀면 되잖아. 겁먹지 말고. 그럼 나는 뭐가 되겠어?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뭐야 x제곱이다. 미쳤나봐. 주세요. x 빼기 3 빼기 x분의 1은 0. 야 이항시키면 x 빼기 x분의 1은 3 나오네. 그러네. 저렇게 구하면 되는구나. 이런 방법들. 선생님, 근데 저 생각을 어떻게 해요? 자꾸 뭐든 해보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서 뭐가 누가 알려주지 않아. 우리가 찾아야 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즉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야 돼. 경험적 요소야. 안 그러면 쌓이지 않아. 그래서 내가 지금 미리 보여주잖아, 한번. 얼마나 고마워. 고맙다고 해, 빨랑. 감사합니다 해봐. 감사합니다. 고마워해야 돼. 내가 보여줬잖아. 원래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찾아야 되는 걸 내가 한번 보여줬어. 그럼 이제 뭐해?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갖다 쓰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27, 3, 3은 9, 답은 36. 이렇게 푸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잘 봐. 자, 지금 11번, 12번, 13번, 14번 전부 다 뭐였습니까? 어떤 특정 조건을 땅 줄 테니까 문제 쓰여있는 그 식의 값을 구해봐. 계산을 해봐.
조건을 막 풀어가지고 각각의 문자의 값을 구한 게 아니라 그 조건 자체를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뭐야? 전부 다 변형적인 식, 어떤 전개식에 대한 변형 요소를 이용해서 식의 형태를 쫙 세팅한 다음에 대입해서 막 푸는 거지. 이런 요소 형태. 이해될까요? 이해됐으면 좋겠어. 자, 이 내용들이 곱셈공식 변형 부분의 가장 주된 내용이고, 물론 여기 있는 예제 문제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문제 많습니다. 근데 어렵다고 해서 못 푼 거 아니야. 왜? 여기서 배우지 않은 공식은 안 나오거든. 이 공식을 얼마나 잘 갖다 쓰냐지. 그냥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조건들이 조금 복잡한 것 뿐인 거야. 아시겠죠?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 강의 곱셈공식의 변형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건데 얼른 빨리 외우시고 예제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위클리 얼른 연습하셔야 돼요. 위클리 워크북 얼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 걸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